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연애 결혼을 했고, 와이프는 결혼 후에도 늘 예쁜 모습, 그리고 몸매도 운동으로 늘 관리해서 늘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출산을 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와이프들도 많았지만, 저희 와이프는 반대로 더욱더 관리를 열심히 해서 몸매가 더 좋아졌고, 결혼 이후 저희 부부는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는 늘 저희 가족을 위해 제일 많이 희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와이프를 20년 지기 소개로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됐고, 저희 와이프와 같은 회사에서 제 절친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평일에도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서 저희 셋이서 종종 술을 먹고는 했습니다. 제 친구는 어렸을 때서부터 쭉 같은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와서 절친한 사이이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도 그 친구가 다 장례를 책임지고 풀어줬을 정도로 저희 사이는 막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심한 상태였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 저를 옆에서 지켜주고, 지금의 와이프도 만나게 해준 이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큰 위로가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힘들 때 자주 가서 술도 먹고 저희 부부와 같이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셋이 만나기로 한 날, 밤에 갑자기 부장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장례식에 가야 했고, 그 둘은 그냥 예정대로 만나서 저녁과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경상도에 있어서 왕복 시간만 거의 7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바로 밑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밤 결국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밤을 꼬박 새고 바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와이프와 친구도 그날은 간단히 저녁만 먹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약속을 못 가서 정말 미안했고, 다음번엔 제가 술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와 절친은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셋이서 술 한잔 먹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셋이서 보는 것을 싫어하고, 친구놈은 우리 둘이 보자고 하는 것도 싫어하듯 자꾸 약속이 있다 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인을 잊고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나 하고서 더 이상 약속을 잡지 않고 그 친구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와이프도 회사 일이다, 친정 일이다, 뭐다 해서 늦는 날이 점점 잦아졌고, 저와 아이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늘 일이 많아 피곤하다면서 저와의 잠자리도 거부했습니다. 분명 저와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지만 와이프는 늘 바쁘고 정신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 기분을 좀 맞춰주려고 주말에 가끔 데이트를 가자고 말해도 자신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만 하고, 오후에는 늘 운동을 다녀온다면서 5, 6시간 후에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는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한여름에 춥다면서 오들오들 떨더라고요. 그러다 열도 심하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길래 아내를 데리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저희 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임신을 한 거였고, 그런데 몸살 기운이 있었던 건 임신 초기 증상이었어요. 생각할수록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가까이 아내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을 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읽고서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물어봤고, 저는 사실대로 물어봤습니다. 너가 늘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 관계를 안 한 지 6개월이 다 돼간다. 근데 어떻게 너가 임신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고, 아내는 당황한 눈치였지만 차분하게
지난달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날 덮쳤잖아. 힘으로 너무 하고 싶다고 하길래 빨리 하고 자라고 했는데 그때 실수를 했겠지. 그럼 누가 날 임신시켜? 내가 뭐 남의 남자애라도 가졌다는 거야? 라고 저를 노려보며 물어봤고, 저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 필름이 끊긴 날이었고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내가 그날 과음을 해서 실수한 것 같다. 어쨌든 우리 하은이 동생 생겼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고 잘 키워보자 했고, 아내도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전이랑 다름없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만 보는 사람이 되었고, 일도 거의 반으로 줄이겠다고 해서 출근도 거의 오후에 해서 4~5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태어날 둘째를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고, 와이프와 저, 그리고 첫째와 둘째를 기다리는 시간들은 너무나 기쁘고 설렜어요. 게다가 둘째는 아들이라고 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늘 바랐던 일이 둘째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어요. 긴 기다림 끝에 둘째는 태어났고, 태어난 둘째의 얼굴에는 저의 모습도 와이프의 모습도 전혀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둘 다 피부가 하얀데 아이는 한눈에 봐도 까만 피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원래 애들은 태어났을 때 까맣다가 하얘진다고 하길래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니 제가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장난도 치고 싶고, 여자아이일 때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째보다 둘째에게 더 애정을 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육아를 하는 동안 거의 일, 집, 밖에 모르면서 아들 바보가 되어갔고,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절친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저는 태어난 둘째 아들도 보여줄 겸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와이프랑도 워낙 잘하는 사이고 다들 친하니까 굳이 허락받지 않고 초대를 했는데, 친구가 오기로 한 날 아침에 저는 그 절친이 오기로 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와이프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무리 우리 사이가 친해도 어찌 허락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며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시켜 먹고 우리 둘째도 보여주려고 했지 하면서 말끝을 흐리니까 와이프도 자신의 과민 반응에 민망했는지 그럼 딱 저녁만 먹고 가 하면서 그냥 말았습니다. 간만에 친구도 왔겠다.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고, 저는 중국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장피를 시켰고, 친구는 오랜만에 저희 집에 초대를 받아서 온다면서 과일이랑 아이옷이랑 와인까지 잔뜩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제 절친이 왔는데도 반응도 시큰둥하고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5명이 동그랗게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둘째도 저희가 먹는 게 먹고 싶었는지 계속해서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다른 건 줄 수가 없어서 저는 양장피에 들어간 거위알 삶은 것을 조금씩 잘라서 주었고, 아이들은 잘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와 와인 한 잔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 얼굴에 붉은 반점이 하나, 둘 올라오면서 벌거지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 친구에게 얼굴이 이상하다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둘째도 계속해서 칭얼거리면서 울고 있었고, 둘째를 달래주러 봤는데 둘째도 붉은 반점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둘째와 친구를 데리고 바로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 둘은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어서 주사를 맞고 나니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가족 모두가 다 괜찮았는데 이 두 사람만 똑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둘 다 링겔을 맞기 위해 팔을 걷었을 때 왼쪽 팔 안쪽에 있는 큰 복점의 위치도 똑같았습니다. 응급실에 왔을 때 너무 경황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와인으로 취기가 올라 누워서 잠들고 있는 친구의 모습과
울다 지쳐 잠든 우리 둘째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내가 갑자기 내 절친을 그렇게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전에 늘 바쁘다고 나를 거부했던 일들이 마구 떠오르면서 설마 설마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친구의 머리카락을 하나 챙겨두었고 제 아들의 머리카락도 하나 챙겨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머리카락으로 사설 DNA 감식반에 맡겨 의뢰를 했고 기다리는 3일 동안 아내의 핸드폰과 메일 등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핸드폰이나 메일에 이상한 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삭제를 해놨던 거였죠. 그리고 3일 후 저는 결과지를 받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으로 지금의 와이프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이뻐하는 둘째는 제 아들이 아닌 제 20년 지기 절친의 아들이었고 와이프는 친구의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실을 먼저 와이프를 회사에서 집으로 납치하다시피 데려와 물었고 와이프는 그 사실을 제가 알았다는 거에 대해 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도 모르게 술김에 딱 한 번 잤는데 이렇게 된 거다. 처음엔 정말 당신의 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태어나서 보니 점점 당신 친구의 얼굴이 보이더라. 혹시나 해서 자기도 검사를 해봤는데 당신 친구 애인 걸 알았고 친구한테도 알리자 일부러 당신한테서 나와 그 애기를 뺏으려고 갑자기 당신한테 연락을 한 거고 자신한테도 매일같이 수도 없이 연락이 와서 애기 사진 보내달라, 보여달라, 아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연락이 온다. 나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당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내지만 그 친구한테도 엄청난 배신감과 나의 와이프와 아이를 뺏어가려고 했던 속내도 모르고 오랜만에 본 친구를 반갑다고 밥 사준 제가 너무 병신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전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제 아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고 와이프도 용서하기로 했고 그 친구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며 날 우습게 보고 나의 와이프와 아이를 뺏으려고 한 죄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죽을 각오로 하고 뛰어라 하고 경고를 했고 저는 너의 실수는 너의 잘못이니 한 달에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앞으로 만나는 여자들마다 그리고 너의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 친구는 큰 금액이라고 깎아달라고 했지만 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달 100만 원씩 20년 동안 받기로 했고 그 친구와도 연을 끊고 지금의 와이프와 지내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그런 것은 괘씸하고 열받지만 그래도 죄 없는 자식들을 보고 참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